우리 1번님들 일단 두 분의 기본적인 관계 흐름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지금 두 분의 관계는 그래도 꽤 안정적인 기반을 갖추고 있대요. 서로에게 감정적으로 편안한 존재가 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처음 만났을 때보다 감정적 안정감이 높아졌고 상대방도 1번님을 더 따뜻하게 바라보는 모습이 보여요. 이분이 1번님과 함께하는 게 좋다라고 느끼는 상황이라서 단순한 감정적 결함, 이성적으로 끌린다 보다는 이 사람과 함께라면 편하다, 안정적이다 라는 감정이 작용하고 있을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서로에 대한 기대도 많아요. 관계에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상상하는 시점이거든요. 이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혹은 우리가 정말 잘 맞을까? 하는 고민이 둘 다에게 작용하고 있대요. 특히 1번님이 관계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고 있거나 상대방도 아직은 뭔가 불확실한 부분이 남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감정적으로는 끌리곤 있지만 실제로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할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래요. 상대방도 1번님을 향한 감정이 있지만 지금 당장 100% 확신을 가지고 있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관계는 급하게 흘러가기보다는 천천히 균형을 맞춰서 안정적으로 흘러가야 하는 관계예요. 감정도 어느 정도 조절을 하고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며 관계를 조율해 나가는 흐름이어야 한다고 하거든요. 막 급발진하거나 큰 변화가 일어나기보다는 서서히 적응해 나가면서 관계를 다져가야 해요. 대체로 잘 맞춰가고 있기는 한데 아직은 관계의 균형을 찾는 중이에요. 이 시점에서는 조급해하지 않고 감정을 잘 다스리면서 상대와의 호흡을 맞춰가는 게 중요해요. 그럼 다음으로 재회 후 관계가 긍정적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보도록 할게요. 이 관계는 긍정적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쉽게 흘러가지는 않아요. 둘 중 한 명이 여전히 경계를 놓치지 못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재회를 하긴 했지만 이게 완전히 편안한 상태라기보다는 아직 서로를 100% 신뢰하기에는 시간이 더 필요하대요. 과거의 경험이나 상처 때문에 이번에는 정말 다를까? 다시 힘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남아있을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 같이 나온 완드 9번은 포기하지 않는 카드예요. 관계를 계속 이어나갈 의지도 있고 극복할 수 있는 힘도 있다고 하거든요. 단지 시간이 필요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것 뿐이지. 그리고 이번에 만나는 건 감정적으로 치우치는 게 아니라 서로에게 공평한 관계가 형성될 거래요. 예전에는 한쪽이 더 많이 노력하거나 감정적으로 일방적인 흐름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지금은 서로가 관계를 더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감정적인 기복을 줄이면서 서로에게 얼마나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모습이에요. 이번 재회는 단순한 감정적 재결합이라기보다는 좀 더 현실적인 부분까지 고려하면서 관계를 만들어갈 가능성이 크대요. 그리고 이 관계를 더 깊이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인내심과 노력이 필요해요. 우리 여기 나온 펜타클 7번은 장기적으로 생각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급하게 결론 내리거나 단기적으로 빨리 관계를 극복해야겠다, 개선해야겠다 라고 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관계를 쌓아가야 해요. 이 카드가 나온 이상 관계가 깊어지는 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그래도 꾸준히 노력하면은 안정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대요. 그리고 정말 좋은 거는 오히려 타워 카드가 여기 이 자리에 나왔거든요. 긍정적인 자리에. 이거는 가장 힘든 순간을 우리가 이미 지나왔다는 거예요. 관계가 한번 완전히 깨졌다가 다시 시작된 만큼 과거의 틀을 버리고
새로운 방식으로 관계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전 관계에서는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래도 이번 재배를 통해서 기존의 패턴을 깨고 더 솔직하고 현실적인 관계를 만들 가능성이 높다고 하거든요. 다음으로는 우리가 혹시 재회 후에도 같은 문제로 힘들어질 가능성이 있는지 그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아예 없지는 않아요. 이게 고집과 자존심도 강하게 작용을 한다고 보여져서요. 서로가 관계에서 자기 방식대로 이끌어 가려고 하거나 한쪽이 상대방을 너무 설득하려고 하면 갈등이 생길 수도 있대요. 특히 상대방 분이 본인 생각이 좀 확고하고 쉽게 타협하려 하지 않는 성향이라면 문제가 더 될 수도 있어요. 혹은 우리 1번님이 관계에서 더 주도적인 입장이라면 상대방이 그걸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고요. 결국 이 관계에서 갈등이 생기는 이유는 서로의 관점 차이와 주도권 문제 때문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서로의 입장을 조율하지 못하고 한쪽이 더 강하게 밀어붙이면 갈등이 다시 커질 거래요. 그리고 서로가 기대하는 관계의 방식이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한쪽은 더 안정적이고 책임감 있는 관계를 원하지만 다른 한쪽은 자유롭고 유연한 그런 관계를 원할 수도 있대요. 또는 관계를 다루는 방식에서 이게 맞다, 이렇게 해야 한다 같은 고정관념이 강할 가능성도 있어요. 특히 여기 나온 교환 카드는 주변의 영향을 강하게 작용받는 카드라서 주변 사람들의 의견, 가족, 사회적인 기대 같은 것들이 관계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 서로가 자기 입장만을 더 강하게 주장하게 되고 관계가 권력 싸움처럼 변할 수 있어요. 감정적으로는 끌리지만 현실적인 문제에서 부딪히면서 관계가 불안정해질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다행히 서로가 다시 관계를 끌고 가려는 의지가 강해서 어느 정도는 극복해 보려고 하는 흐름이에요. 뭔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었다기보다는 서로가 힘을 내서 어떻게든 관계를 다시 움직이고 있는 단계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관계를 운영하면 똑같이 부딪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아니라 두 번 모두가 서로 예전과는 아예 다른 방향성을 가지고 관계를 대하셔야 해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최종 결론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관계는 사실 그냥 시간이 해결해 주도록 시간에만 맡기는 건 안 돼요. 자연스럽게 오래갈 운명이라기보다는 어떤 현실적인 노력이 있어야만 유지가 될 수 있는 관계거든요. 앞으로 꾸준한 노력과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해요. 감정적인 불꽃이 막 강하게 타오르는 관계라기보다는 시간을 들여 천천히 다져가는 관계예요. 재회를 했다고 해서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되는 건 아니고 서로가 관계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과정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상대방 분이 일이나 어떤 현실적인 부분에 집중을 하면서 1번님이 원하는 만큼의 표현을 해주지 않을 가능성도 있긴 해요. 근데 그게 무관심해서가 아니라 관계를 현실적으로 다져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 1번님이 관계에서 더 현실적인 태도를 가지셔야 한대요. 감정적인 기복에 휘둘리기보다는 관계를 현실적으로 바라보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하거든요. 이분에게 어떤 감정적인 피드백을 요구하는 것보다 관계를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게 더 중요해요.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이렇게 즉각적인 피드백을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서로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시고요. 당장 이 사람의 마음을 확인하려고 하는 행동보다는
정말 솔직하게 그리고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서 내가 이 관계를 이어나가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상대방도 어떤 노력을 해줘야 하는지 얘기를 나눠보고 대화해보는 과정이 필요하대요. 이거는 장애물 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 장거리 연애 같은. 그래서 이에 대해 불안해하는 부분을 해소시켜줘야 하거든요. 신뢰도 거기서 파생되는 신뢰고요. 이런 점만 진지하게 얘기를 해보시고 그 계획대로 두 분이서 신뢰를 쌓아 가신다면 두 분은 정말 오래 가실 수 있어요. 오히려 과거에 우리가 처음 사귀었을 때보다 흐름 자체는 지금이 더 좋아요. 그러니까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만나셨으면 해요. 자, 그럼 우리 1번 분들 리딩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우리 2번 분들은 재회를 할 때 있잖아요. 막 그렇게 감정적으로 불타올라서 재회를 한 게 아니라 어떤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해서 진행된 관계처럼 보이거든요. 한쪽이 서두르거나 감정에 휘둘리기보다는 차근차근 다져가려는 태도가 강해요. 그래서 속도가 굉장히 느리다고 보여요. 상대방도 급격한 변화를 원하지 않고요. 장기적인 안정성을 보고 움직이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막 뜨거운 감정에 휩쓸려서 제외를 한 게 아니라 현실적인 부분까지 고려한 신중한 선택이었대요. 그리고 두 분이 감정적으로 서로에게 다시 열려있는 상태예요. 서로를 다시 알아가는 단계래요. 하지만 이게 그렇게 성숙한 에너지는 아니에요. 감정이 다시 살아나고는 있지만 깊이 있는 이해보다는 지금 이 순간의 감정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상태거든요. 서로가 좋아하는 감정을 분명하게 가지고는 있어요. 근데 이게 장기적인 안정적인 사랑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래요. 특히 한쪽이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이 조금 어릴 수가 있어요. 관계가 신중한 흐름으로는 진행이 되고 있지만 아직 연애 초반 같은 느낌이 남아 있어서 이 관계를 더 깊이 있게 만들어 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함께 존재한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은 긍정적인 면과 함께 아쉬운 면도 되게 상당히 남아있는 상태로 보여요. 재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감정적인 부분이 존재한다는 거거든요. 분명히 서로를 향한 감정이 남아있는데 현실적으로도 다시 맞춰가려는 노력도 있지만 과거의 상처나 해결되지 않은 감정들이 여전히 관계를 흔든대요. 우리는 다시 만나면 더 나아질 줄 알았는데 왜 여전히 부족한 것 같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긴 한대요. 그럼 다음으로 재회 후 관계가 긍정적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관계가 그냥 정체되어 있고 머무는 흐름이 아니라 되게 역동적인 느낌이에요. 두 분은 단순히 제외한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빠르게 뭔가를 만들어 나갈 가능성이 크거든요. 특히 상대방 쪽에서 관계에 대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거나 변화가 빠르게 일어날 수 있대요. 그리고 서로가 감정적으로 의지가 되고 어떤 현실적인 안정성을 주는 존재라고 하거든요. 여기 이 펜타클 퀸이 나왔다는 거는 이번 재회는 단순히 감정적인 끌림이나 일시적인 만남이 아니라 어떤 책임감과 현실적인 요소를 기반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걸 의미해요. 다만 조심해 주셔야 할 거는 한쪽이 너무 많은 책임을 지려고 하거나 감정을 주도적으로 리드하는 구조가 될 수도 있어요. 한쪽만. 너무 현실적인 부분에 신경을 쓰다 보면 감정적으로 지칠 수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는 깊어지려면 서로가 함께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을 줘야 해요.
두 분이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함께 성장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이번 재회는 그냥 감정을 단순히 되살리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서로에게 이 관계가 나에게 긍정적인 변화와 발전을 가져다 주고 있구나 라는 확신을 주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의 노력과 애정을 상대가 알아주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 관계가 더 깊어질 가능성이 커요. 이게 남몰래 노력한다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정말 다행히도 두 분 다 이 관계를 포기하지 않고 이어가려는 의지가 강해요. 여기 나오는 완드 10번은 부담감이 크고 힘든 상황에서도 되게 끝까지 버티는 태도를 의미하거든요. 어떤 과거의 문제나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쉽게 무너지는 관계가 아니에요. 그래도 지나치게 노력만 하는 관계가 되면 감정적으로 지칠 수 있으니 무리한 책임감보다는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하겠죠? 그럼 다음으로 우리가 이 관계에서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나 그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의 이별의 원인이 현재에도 남아있는지를 보면은 두 분의 과거 이별의 원인은 단순한 외부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 관계에서 느껴지는 어떤 감정적인 불만족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 문제가 아직까지 완벽하게 해결은 되지 못했어요. 관계에서 오는 만족감이 부족하거나 상대에게서 내가 원하는 반응을 얻지 못해 답답함을 느꼈대요. 그래서 이게 아직 100% 회복이 안 된 걸 수도 있어요. 여전히 나만 사랑을 갈구하는 것 같고, 나만 더 좋아하는 것 같고, 이런 느낌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걸 또 대놓고 얘기하거나 싸우지를 않아요. 그냥 이걸 상대방에게 직접 물어보지 않고 혼자 지레짐작하고 이런 거 아닐까 저런 거 아닐까 생각만 한다고 하거든요. 감정적으로 힘들거나 불만족스러울 때 적극적으로 풀어나가는 게 아니라 조용히 거리를 두거나 회피하는 방식으로 풀고 있어서 그러다 보니 한쪽이 관계에서 외로움을 느낄 위험이 커요. 깊이 있는 소통을 애초에 하려고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에서 가장 위험한 요소는 포기하고 싶어지는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지금이야 두 분 모두 관계를 쉽게 포기하려는 의지는 없지만 나중에 이게 반복이 되고 지속이 되면 감정적인 미련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떠나는 선택을 하게 되거든요. 이 관계가 나한테 의미가 있을까? 더 이상 노력하는 게 맞을까? 라는 회의적인 감정이 쌓인대요. 그러다 보면 결국 한쪽이 지쳐서 떠나버리고 이런 패턴이 반복이 된다고 보이기 때문에 좀 조심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서로가 관계에서 뭘 원하는지 명확히 하고 소통을 통해서 감정적인 만족도를 높이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서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대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최종 결론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도 이 관계는요, 감정적으로 흔들리거나 불안정한 방향으로 가기보다는 주도권을 잡고 책임감 있게 관계를 만들어가는 흐름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요. 이 관계는 그냥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게 아니라 한쪽이 확실한 방향을 잡고 주도하면서 발전해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감정적인 끌림만으로는 유지되는 관계가 아니라 우리가 이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할까에 대한 확실한 태도를 정하는 게 핵심이에요. 상대방이 주도할 수도 있고 이번님이 주도할 수도 있어요. 누가 주도하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이 관계가
불확실한 상태로는 흐르지 않을 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2번님도 빠른 변화를 기대하기보다는 서서히 단단해지는 관계를 만들어 가야 한대요. 처음부터 모든 게 완벽하게 맞아떨어지지 않더라도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차근차근 쌓아가야 한다고 하거든요. 이 관계가 감정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겪지 않기 때문에 너무 느리게 진행된다라는 답답함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속도가 느리더라도 이 관계는 쉽게 깨지지 않는 단단한 관계가 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감정이 안 남아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 관계는 감정적인 가능성이 커요. 충분히 다시 시작할 가치가 있는 관계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일본 분들에게도 현실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분들은 본인들이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물리적인 장애물에 관한 노력이에요. 근데 우리 2번 분들은 감정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소통 방식이나 서로의 연애 패턴을 조정하는 그런 노력을 하셔야 해요. 서로가 지치지 않도록 두 분 다 현실적인 노력이 필요하지만 이런 차이점들이 보이네요. 자, 그럼 2번 분들 리딩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3번 분들. 일단 두 분의 기본적인 관계 흐름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우리 3번님들은 이미 재회를 한 상태지만 현재 관계의 흐름이 감정적으로 되게 활발하고 다시 서로에게 다가가려는 에너지가 강한 상태예요. 여기 컵 나이트가 나왔다는 건 상대방이 여전히 감정적으로 당신을 향해 움직이고 있고 감정을 전달하려는 의지가 강하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마치 연애 초기처럼 서로에게 설렘을 느끼고 있고 감정적으로도 끌리고 있어요. 하지만 이 관계에서 현실적인 문제를 얼마나 해결했는지는 따로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도 두 분이서 재회를 하실 땐 단순한 감정적인 충동이 아니라 과거의 경험과 후회, 그리고 현실적인 고민 끝에 다시 선택한 관계래요.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서로가 많은 걸 깨닫고 그걸 바탕으로 다시 만나게 된 상황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 분 다 이번 재회를 마냥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아요. 우리 이번에는 진짜 잘해볼 수 있을까? 지난번처럼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생각들이 서로에게 작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두 분 모두 미래를 기대하고 있는 상태예요. 두 분 다 이번 재배를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바라보고 있고, 이번엔 잘 될 거야. 이제는 더 좋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을 거야.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완드 3번은 아직 확정된 결과를 의미하는 카드는 아니라서요. 이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는 두 분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크거든요. 서로가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지 관계를 장기적으로 어떻게 만들어 갈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될 수 있어요. 그럼 다음으로 재회 후 관계가 긍정적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보도록 할게요. 그래도 현재 두 분의 관계는 감정적으로 굉장히 활발하고 서로에게 다시 마음을 주고받으려는 흐름이 강한 상태예요. 한쪽 혹은 두 분 모두 감정을 전달하려는 의지가 크고 재회를 계기로 관계를 더 깊이 만들어가고 싶어하는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다가오거나 감정적인 표현이 이전보다 훨씬 더 많아졌을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 다시 시작했으니까 이번엔 잘해보자. 이번엔 더 솔직하게 표현하고 서로에게 진심을 다하자. 이런 식으로 관계를 더 발전시키려는 노력이 보일 가능성이 크고 상대방이 감정적으로도 더 성숙해진 모습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번 재회에서는 서로가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이 강하게 작용을 한대요. 감정적으로 치우치지 않고 서로가 맞춰가면서 안정적인 관계를 만들어 가려는 흐름이라던가 한쪽만 너무 감정을 주거나 받는 게 아니라 주고받는 균형을 맞추려는 태도가 중요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재회는 단순히 좋아해라는 감정적인 흐름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을까? 서로에게 부담되지 않으면서도 감정적으로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이런 고민을 함께 나누고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요. 감정적으로 급하게 가지 않고 서서히 단단해져야 한다고 하기 때문에 예전에는 한쪽이 너무 감정을 앞세우거나 너무 조급하게 관계를 끌고 가려고 했다면 이번에는 천천히 맞춰가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어떤 감정적인 불균형을 해소하고 더 조화롭게 관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된다고 하거든요. 너무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말고 서로의 속도를 맞춰가면서 안정적으로 관계를 이어나가는 게 중요해요. 여기 컵 9번이 나온 거를 보면 이 관계가 더 깊어지기 위해서는 두 분 다 감정적으로 충분하다라는 안정감을 느끼게 하는 게 중요해요. 감정적으로 채워지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관계. 서로가 원하는 걸 맞춰주면서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관계여야 한다고 하거든요. 특히 컵 9번은 관계에서 오는 감정적인 안정감을 의미하기 때문에 서로가 관계를 통해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감정적인 교류를 충분히 하는 게 중요해요. 서로가 원하는 것과 기대하는 것을 맞춰주면서 상대방이 만족할 수 있는 형태로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하고요. 이 관계는 단순히 유지되는 게 아니라 서로에게 감정적으로 충분한 안정감을 주고받을 때 더 깊이 발전할 가능성이 커요. 단순히 다시 만난 게 아니라 이번에 진짜 잘 만나야지. 이번에는 진짜 서로에게 익숙하고 편안한 관계가 되어야지 하고 마음먹은 상태로 보여져요. 그러다 보니까 감정적인 안정감을 유지하면서도 변화가 필요한 부분에서는 조금 더 유연하게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고 하네요. 그럼 다음으로 이 관계에서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실 우리가 과거에 이별했던 원인이 현재도 남아있는지를 보면 과거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기는 해요. 이런 문제들이 서로가 원하는 방향이 달랐거나 감정적으로 오해가 쌓였던 문제, 예를 들면 누군가가 관계에서 더 많은 걸 원했지만 상대방은 그만큼을 주지 못했던 문제라고 보이거든요. 혹은 감정적으로 서로를 배려하기보다는 자기 입장에서 더 강하게 밀어붙였던 상황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제외를 했어도 과거의 문제들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라면 이 문제가 다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도 있기는 해요. 그리고 한쪽이 관계에서 너무 많은 부담을 짊어지게 되면서 점점 감당하기 힘들어질 가능성이 커요. 한쪽이 너무 많은 걸 요구하거나 관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부담감을 느낄 수 있거든요. 한쪽이 모든 걸 맞춰주는 식의 관계가 된다면 결국 감정적으로 지칠 가능성이 커요. 혹은 상대방이 이 관계를 유지하려면 내가 뭔가를 해야 한다라는 압박감을 느끼고 있거나 지금 당장은 감정적으로 다시 연결되긴 했지만 한쪽이 너무 많은 걸 감당하게 된다면 이 관계가 유지되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기는 해요. 이 관계가 다시 갈등 없이 이어지기를 위해서는 서로 감정적으로 기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쪽만 지나치게 희생하는 구조가 되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해요. 그리고 또 이 관계에서 조심해야 할 요소를 보면은 월드카드가 나왔어요. 월드는 과거의 완성 혹은 어떤 한 단계가 마무리되는 걸 의미하는 카드라서요. 이게 조심해야 할 요소로 나왔다는 건 이 관계가
한 번은 끝났던 관계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분은 이미 한 번 이별을 경험을 했고 그 과정에서 감정적인 마무리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번에도 같은 패턴이 반복이 된다면 이 관계는 완전히 쪽나버릴 거예요. 단순히 다시 만나서 좋아 라는 감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번 재회가 정말 새로운 시작이 되려면 과거의 문제를 다시 겪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해요. 지금은 상대방 분이 먼저 감정적으로 다가오는 흐름이기 때문에 우리 3번 분들이 잘 맞춰줘야 하기도 하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최종 결론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앞으로 이 관계가 어떻게 될지 보면은 당장은 긍정적인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요. 어쨌든 서로가 다시 만나서 즐겁고 함께하는 시간이 밝고 따뜻한 에너지를 가진다고 하거든요. 재별을 통해 서로가 감정적으로 안정감을 얻고 이전보다 더 편안한 관계로 이어질 수 있어요. 서로가 솔직하게 감정을 표현하고 관계를 발전시키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고요. 여기 나오는 태양은 명확한 방향성과 긍정적인 에너지를 뜻하는 카드예요. 이전에는 감정적으로 숨기거나 표현하는 방식에서 어색함이 있었을 수도 있지만 이번에는 좀 더 자연스럽고 밝은 분위기로 관계가 이어질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감정을 현실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더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해요. 그리고 서로에게 강하게 끌리는 관계에서 균형을 잃지 않도록 조심해야 해요. 감정적으로 너무 깊이 빠져들어서 상대방의 행동에 휘둘리게 된다면 관계가 건강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거든요. 서로에게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도록요. 서로가 필요한 존재라는 거는 맞지만 건강한 거리감을 유지하면서 관계를 만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다가오고 관계를 유지하려는 흐름이 강하지만 그 속에서도 본인이 원하는 연애 방식을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이전처럼 맞춰주는 패턴이 반복되지 않도록 본인의 기준을 확실히 잡는 게 필요하다고 하거든요. 자, 그럼 우리 3번 분들 리딩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4번님들 우선 두 분의 관계 흐름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지금 관계는 사실 안정적인 흐름이 아니라 경계심과 조심스러움이 가득한 상태로 보여요. 두 사람 다 지난 일로 인해 쉽게 마음을 놓지 못하고 상대방의 행동 하나하나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신중하게 관계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서로를 향한 애정이 사라진 건 아니지만 한번 겪었던 문제들이 다시 반복될까봐 조심하는 느낌이 강해요. 다시 만난 건 긍정적인 일이지만 이 관계가 정말 안전한 곳인지 확신이 서지 않은 상태예요. 한마디로 다시 시작하기는 했는데 믿어도 될까? 뭐 하는 마음이 서로에게 작용하고 있어 보여요. 이 관계에서 4번님이 느끼는 감정도 비슷해요. 상대방이 얼마나 간절한지, 진지한지, 이번에는 달라질 수 있는지 확신이 안 서서 경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관계가 정말 다시 흔들리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어요. 상대방도 마찬가지로 완전히 편해지지 못하고 이번에는 잘해봐야 한다는 압박감을 스스로 느끼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 관계에서 누가 더 많이 노력을 하는지, 감정적인 부담을 더 많이 짊어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대요. 상대방이 미안한 마음에 더 노력하고 있는 걸 수도 있고, 반대로 4번님이 상대방의 태도를 확인하기 위해 기다리는 입장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지금 감정적으로 주고받음이 균형을 이루는 게 핵심이고
한쪽이 일방적으로 베풀거나 기대하는 상태가 되면 다시 불균형이 올 수 있어 보여요. 그리고 상대방이 지금 상황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거나 반대로 4번님이 상대방에게 기대고 싶은 감정이 있을 수도 있어요. 관계가 감정만으로 굴러가는 게 아니라 현실적인 요소, 뭐 금전적이라든지 생활적인 부분도 작용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이 관계는 지금 기다림의 흐름이에요. 지금 당장 완벽하게 안정적인 상태는 아니고 두 사람 다 이 관계의 지속 가능성을 계속 평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관계가 유지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관계가 진짜 미래가 있는지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이 깊어질 거래요. 다음으로는 이 관계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만한 요소가 있는지 그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교황이 나온 거는 일단 긍정적인 요소예요. 이 카드는 안정적인 관계의 틀과 성숙한 관계를 의미하거든요. 감정적으로 휘둘리는 연애가 아니라 서로에게 의미를 부여하고 신뢰와 책임감을 바탕으로 한 관계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특히 서로의 가치관이 얼마나 맞는지가 중요해요. 재회 후 감정적인 불꽃보다는 현실적인 부분에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를 들어 서로에게 정신적인 의지가 된다거나 현실적으로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방식으로 관계가 자리 잡을 거예요. 이 관계에서 가장 긍정적인 감정은 이성적이고 솔직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즉, 서로가 이번 재회에서 감정을 앞세우기보다는 진짜로 우리 관계가 괜찮은지에 대해 냉정하고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꽤 중요한 요소예요. 보통 재회 후에는 감정적인 부분이 앞서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 관계에서는 감정만 믿고 가는 게 아니라 서로가 정말 맞는 사람인지 현실적인 가능성이 있는지를 이성적으로 따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대요. 그리고 두 분은 서로 과거의 문제를 완전히 끝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응어리가 없대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문제를 완전히 정리하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관계를 이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4번님과 상대방 모두 지금까지와는 다른 시각으로 관계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게 관계의 변화를 만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기도 하고요. 다음으로는 혹시 이 관계에서 재회 후에도 같은 문제로 힘들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지 한번 볼게요. 이별의 원인이 아직 여전히 남아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여기 컵 나이트가 나왔다는 건 감정적으로는 다시 깔리는 부분이 있지만 여전히 현실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이게 의지는 있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극복이 되게 어려워 보여요. 그래서 감정만으로는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만약 과거의 갈등을 일으켰던 핵심적인 요소가 어떤 감정적인 충돌, 서로의 감정 표현 방식이라든지 애정의 균형 같은 거였다면 이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을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두 분은 뭔가 막연한 근자감 같은 게 있어요. 우리는 다시 만났으니까 이제 잘 될 거야. 이전보다 노력하면 해결될 거야. 같은. 근데 이런 생각을 하면은 같은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이 크고 단순히 잘해보자 라는 마음만으로는 해결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서로 안정된 틀에 갇혀서 변화를 두려워하는 모습이 있대요.
혹은 상대방을 소유하려고 하는 것도 있는 것 같거든요. 관계를 유지하려는 강한 욕심, 현재 상태를 유지하려는 집착이 있는 것 같아요. 두 분 다. 그래서 만약 이전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 이 관계는 다시 끝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감정적으로도 굉장히 지치는 과정을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단순한 헤어짐이 아니라 서로에게 더 깊은 상처를 남길 수도 있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 관계가 오래 갈 수 있을지를 보도록 할게요. 여기 완두 9번이 다시 나왔다는 건 이 관계가 앞으로도 끊임없이 신중함과 경계심 속에서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지금의 조심스러운 분위기가 앞으로도 계속될 거고 서로가 쉽게 감정을 다 내려놓지 못한 채로 관계를 유지하게 된다고 하거든요. 서로가 감정적으로 완전히 다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100% 신뢰하면서 편안한 관계가 되는 것도 아니래요. 앞으로도 다시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을까 하는 경계 속에서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거든요. 쉽게 무너지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안정적인 관계로 나아가기도 어려운 흐름이에요. 이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감정적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유지하는 거예요. 모든 걸 급하게 결정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대요. 이 관계가 당장 결론이 나야 해. 재회했으니까 무조건 잘 돼야 돼. 이런 식으로 조급하게 결론을 내려고 하면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관계가 원래부터 완전히 맞아떨어지는 관계는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서로 다른 성향이나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서 시간을 두고 천천히 조율해야 하는 관계라는 거예요. 급하게 결론 내리지 말고 흐름을 지켜보면서 차분하게 관계를 조율해야 한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 관계를 너무 무겁게 생각하지 말고 유연한 마음가짐을 가지는 게 중요해요. 우리는 꼭 다시 연인이 되어야 해 라는 강박보다는 이 관계가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방향을 지켜보는 게 필요하거든요. 너무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솔직한 감정을 표현하면서도 상대방의 감정도 받아들여 보세요. 가벼운 마음으로 서로를 다시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미거든요. 재회 후에도 감정이 남아있다면 그 감정을 억지로 만들려고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지켜보자. 이런 태도가 필요해요. 자, 그럼 우리 4번 분들 리딩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